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글로벌 앱지원 센터장으로 있는 이경상입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아마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거는 좀 붐을 잘 일으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박수 치면 이제 방송국에 가시면 NG 박수라고 해서 다시 치라고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앞으로 이제 저 이후에 많은 강사분이 나오실 건데요. 이 하나의 큰 새로운, 아까 저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계기 또 새로운 기회인 만큼 인사를 할 때 좀 젊은 사람들답게 소리도 좀 내면서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상 단장입니다. 이제 좀 개발자 대회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중소기업청에서 10억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앱 개발자들의 개발된 앱을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데 번역, 그러니까 해당 국가로 또 번역이 돼야 아무래도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번역, 그 다음에 뭐 홍보 동영상, 그 다음에 특허, 지적재산권, 그리고 퍼블리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지원을 한 200여 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뭐 6개월 만에 한 200만 다운로드를 해서 이룩한 기업, 1인 창조 기업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것들, 그동안 이제 실리콘밸리도 가보고, 뭐 중국도 최근에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이렇게 여러 앱 시장을, 앱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구도로 새로운 마켓, 글로벌 앱 마켓 2.0 시대가 왔구나라고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앱 시장에서, 글로벌 앱 시장에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라는 거를 개발 시각이 아니고 좀 더 전략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술 변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변화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놨습니다만 PC도 뭐 굉장히 이제 이러한 UI, UX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메가라는 말은 10의 6승밖에 안 되지만 이제 1983년에 네이비스트라는 미래학자가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IT 메가 트렌드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나왔을 때 산업을 붕괴시키고 또 새로운 걸 창출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기본으로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가 오면서 뭐 그 유명하던 닌텐도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되고, 뭐 노키아가 녹이 끼어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업계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냉장고에 우리 이렇게 누르면 물을 넣고 하는 그 파넬 있지 않습니까? 그 파넬을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넣어서, 패널을 넣어서 거기에 엄마들이 거기에 음악도 듣고, 거기에 뭐 각종 조리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 스케줄도 쓰고, 이런 시장으로 이제 점점 이게 커지는 시장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8도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걸맞는 이제 비로소 작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앱 마켓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2.0 시대라고 왜 정의를 하냐 하면, 일단 첫째는 앱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구글과 애플의 그 스토어도 있고요, 플랫폼도 있고, 또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앱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이 그 어떤 디바이스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PC 웹앱이나 스마트 TV 웹앱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그 MS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그 앱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앱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냉장고가 나오게 되면 그 플랫폼도 새롭게 이제 등장을 더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앱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뿐만 아니고 뭐 MS의 앱스토어,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건 굉장히 이제 앱 개발자들한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꾸 시장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앱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 앱 투 앱,
앱과 앱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추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 기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앱 마켓 2.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PC 웹 앱 플랫폼에 아무래도 처음 나온 건 이제 맥 앱 스토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킨토시 PC 유저를 위해서 이제 2011년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 교육, 디자인,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생산성, 유틸리티 해갖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 11년 1월에 게시해가지고 12년 5월에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1년 4개월 만에 여기에 10,000개 앱이 개설이 됐습니다. 아마 이 추세,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추세로 더 유저가 많은 우리 MS 윈도우즈 8 앱스토어는 더 급속도로 팽창을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PC 웹 플랫폼에서 보면 소비자 계층이 약간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이 매킨토시의 유저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 계층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자기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또 여기에는 프로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이제 PC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가 굉장히 높게 스크린이 커질수록 나타난다는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C 웹 앱 플랫폼이고, 이러한 PC 웹 앱 플랫폼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구글의 크롬 앱 스토어. 크롬 앱 스토어가 이제 두 번째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C 안에 웹 앱을 이용한 스토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그 MS 윈도우 8의 스토어는 또 이제 다른 궤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차지합니다. 이거는 PC 웹 앱이 아니고 그냥 바로 OS 자체가 앱 플랫폼으로 돼 있고, 그게 굉장한 다른 특징이라고 기존의 웹 앱 플랫폼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PC뿐만 아니고 이동성을 갖는 노트북, 타블렛 PC 또는 윈도우 폰 이런 쪽으로 전부 이제 하나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작동하는 이러한 이제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 또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을 계속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단일 시장으로는 제일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플랫폼 시장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마켓은 이제 별도의 마켓이고요. 플랫폼이라는 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유저가 그 디바이스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200개 국가에 한 6억 이상의 6억 3천 명 정도에 현재 있고, 이 시장은 이제 점점 그 윈도우 8이 퍼질수록 커지는 시장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 다양한 오늘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서비스 혜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코트라하고 MS하고 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의 글로벌 앱션 센터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기본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걸 벌써 육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완료가 되면 또 저희 글로벌 앱션 센터에서 번역, 해외 마케팅 이걸 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앱 구매 전에 체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이제 한번 이루어졌던 것들인데요. 그 체험을 해본다는 자체가 바로 고객은 품질 높은 차별화된 것들을 맛을 보고 거기서 바로 즉시 구매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앱 결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인앱 퍼체이스 이런 부분의 수익 모델을 주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이상의 매출에 달성을 하면 그 프로핏 쉐어도 굉장히 높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마다 또 그 인베디드 된 그 앱을 그 자기가 선택해서 아예 제조사가 그 앱을 인베디드 시켜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회를 잘 먼저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축을 하나를 이제 바꾸는 시장 규모가 되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PC가 이제 본격적으로 앱 시장으로 PC 유저가 앱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촉발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TV 앱 플랫폼인데, TV 앱 플랫폼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TV는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를 기본적인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앱스 TV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앱스토어가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누적 접속이 13억 회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국내가 이 부분은 제일 또 앞서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2007년 6월 달에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 11월에 들어왔거든요. 2년 한 5개월이 늦게, 4개월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보급률이 높고요. 또 스마트 TV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고, LTE 폰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그 팔린 LTE 폰 중에 45%가 한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바이스의 체인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바로 그 원인이 우리에게 더 많은 테스트베드를, 국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가 완전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TV 앱 시장도 굉장히 기회의 땅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제 스마트 TV 또 앱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거를 남들보다 좀 빨리 가자. 왜냐하면 과거에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은 우리가 늦었거든요. 2년 이상 늦었기 때문에 새로 출몰하는 플랫폼은 좀 더 빠르게 가도록 지원하자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스마트 TV 앱이나 윈도우 8과 같이 새로 출몰하는 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앱 마켓을 우리가 보면 아마존 앱스토어가 있는데요. 이 아마존 앱스토어는 이제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앱 마켓입니다. 바로 안드로이드 마켓이죠. 안드로이드 마켓.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을 이제 연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로컬 마켓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계열은 별도 우리 T스토어처럼 각 국가별로 통신사업자가 자기 앱스토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도 앱스토어를 만든 건데, 아마존의 전체 유저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미 쇼핑 회사로 바뀌었고,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35%가 광고 수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또 다른 앱 플랫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구매 전에 앱 시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상품을 여러 개 살 거 아닙니까? 서적도 사고 또 다른 상품도 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산 이력을 딱 추적해가지고 아주 최적의, 너는 이런 걸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앱을 거꾸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그 앱을 또 사면 야, 그거 산 사람들은 또 요걸 더 샀어 하는 연계된 추천 기능을 계속 제공해갖고 매출을 이렇게 계속 높여가는 이러한 고유의 아마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는 심사가 엄격해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들어간 앱의 평균 구글의 그 플레이스토어보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더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게 입점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시장도 이제 빠르게 진출을 해서 활용해야 될 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킨들 파이어라는 걸 작년에 출시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매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앱의 다운로드가 4배 증가했고요. 12월 달 한 달은 14배의 다운로드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엄청난 시장 효과가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만 지금까지는 하다가 올해 8월 달에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시장까지 전부 확대하고 내년에는 아시아 시장까지 전부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굉장히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 좋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러한 앱 마켓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되고, 안드로이드 앱도 되고 또 iOS 앱도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2012년 6월 8일 날 이제 개설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친구가 사용하는 앱을, 야, 네 친구는 이런 거 많이 쓴다 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같이 더불어 쓰게 하는,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러한 앱들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친구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5일, 바로 얼마 전이죠. 8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6월 달부터 8월까지 해보니까 2개월 사이에 1억 5천만 명이 다운로드, 여기 들어와서 연결돼 갖고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고, 과거보다 2.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전에 그 앱을, 페이스북 앱이 있긴 있었죠. 근데 새로운 기능으로 바꾼 다음에 2.4배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앱 사용률, 그러니까 내가 산 다음에 무료 같은 경우는 좀 쓰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안 쓰겠다고 자기가 지워버리는데 그 율도 굉장히 적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들이 같이 쓰고 연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더 훨씬 많다라는 그런 효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 플랫폼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앱 시장이 바뀌고 이런 새로운 요동을 치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러면 개발자들이 얼마나 돈을 버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앱스토어 경제학이라고 해서 전 세계 앱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앱의 수와 수익,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한 83만 원밖에 못 본다. 개발비는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 그만큼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평균 우리나라 앱 개발자들이 한 1,400만 원 정도 평균, 뭐 조그맣게도 만들고 또 크게 만드니까 1,4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실제로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전체 61%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와 못지않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장에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 200개 이상 앱을 지원을 하고 또 전 세계의 국가를 다니면서 앱 개발 회사들과 만나고 또 뭐 실리콘밸리의 앱 개발 동향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것만, 이건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낀 거를 5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개를 여러분께 좀 제 경험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뭐 생뚱맞은 언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disruptive differentiation. 이 disruptive라는 용어는 단절된입니다. 단절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연속성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존재하지 않는 걸 새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앵그리버드가 나온 다음에 앵그리버드 RU가 지난 2년간 엄청난 수요가 나왔습니다. 근데 앵그리버드를 뛰어넘은 게 있냐? 없습니다. 앵그리버드하고 비슷해가지고 뭐 플러스 알파 한 건 다 죽었습니다. 자, 카톡이 나왔습니다. 카톡을 누르기 위해서 뭐 마이피플도 있고 삼성전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카톡을 이길 수 있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 시장은 선수 필승이라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IT 시장은요. 일단 모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R를 만들어서 단순한 플러스 알파 정도 가지고는 절대 기존의 경영의 틀을 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냉장고가 한참 나왔을 때, 일반 굴뚝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가 한참 나와서 뭐 LG와 삼성이 서로 그 경쟁을 하려고 기존 냉장고에다 인공지능 냉장고 만들었지만 순위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서 야, 냉장고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냉장고를 하나 더 넣자. 이게 뭡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김치 냉장고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성하고 LG가 안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예? 집에 김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어머니. 그 만도기계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만도기계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냉장고 회사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에어컨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은 disruptive differentiation을 할 때 자기가 큰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앵그리버드가 제가 이제 그 런던에 있는 컨퍼런스에 갔더니 재작년에 거기 앵그리버드 회장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이 앵그리버드를 만들 때까지 28번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다 거덜나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만들고 그만두자. 라고 해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기획만 3개월을 한 거예요. 기획만. 그리고 1.5개월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고 그게 이제 빅히트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남의 연속 생산에서 뒤따라가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new를 해야죠. something new. 네? 그런 걸, 그게 바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는 앱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주고 비용도 절약해주고 또 앱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뭐 일반 스마트폰에 관련되거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게 배터리를 얼마나 소모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재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치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들이 있냐를 살펴보고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를 제공해야지 자기가 거기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내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게 있냐를 빨리 찾고 거기에서 더 나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를 하는 것이, 탐색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아주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디스럽티브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 많은 앱들이, 죽어가는 앱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뚝딱뚝딱 만든 다음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세계를 들여다보는, 여기 그림처럼 밖을 보고 내 경쟁자가 뭐 있는지,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새로운 것들을 창안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장을 보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MS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제 지원 도구나 새로운 기능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게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 이게 잘못하면 이 안개 속에서 승부를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두운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안개 속에서 행동하는 장수의 스타일을 보면, 장군의 스타일을 보면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일 우둔한 장수는 뭐냐면, 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전부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가다가 뭐 암초에 걸려서 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이러는 거죠. 그죠?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밖에는. 첫 번째 장수는 무조건 나가자입니다. 예? 야, 저기서 무조건 따라 나가자. 이거 먼저 우선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돌격 앞으로가 제일 위험한 장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둔한 장수는, 야, 가만히 있어 일단. 남들 다 간 거 보고 따라가자.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류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죠? 아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장수는 뭐냐면, 야, 옆에 장수도, 네? 제일 잘하는 누가 있으니까, 자, 지금 성공한 애를 걔 같은 거 만들자. 바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앵그리버드나 이게 나오면 뒤따라서 가는 사람이죠. 근데 현명한 장수는 뭐냐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나왔을 때 내가 남보다 움직이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를 계속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앱 플랫폼, 앱스토어,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이 시장은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 MS에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구글하고 애플하고 싸워서 MS가 어떻게 될까? 야, 앱하고 삼성전자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장은 계속 개발자 입장에서는 도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수익을 어떻게 내가 남보다 빨리 확보할 거냐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애니스크린의 앱 시장, 그 다음에 또 크라우드 서비스 시장,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 프로덕티비티에 관련된 또 앱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남보다 빨리 탐색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낼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하시고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든 거를 내가 이제 앱도 하나의 생태계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내가 해야 되겠다라 그러면 새로운 창의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중에서 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버노트는 이제 한국 에버노트 코리아도 있고, 이거는 저희 글로벌 앱지원 센터에서 올해 3월 달에 연세대에서 열린 해커톤 대회를 저희가 지원했고, 여기서 우승한 사람들을 미국에 가는 항공 비용을 저희가 또 대줬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도 가서 만나고 국내에서도 계속 만나고 있지만 상당히 본받을 점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회사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종 웹 플랫폼에 앱 시장에 다 진출을 해 있어요. 이미 MS에도 올라가 있고요. MS에도 자기가 만들어서 벌써 진출해 있고, 맥 앱 스토어, 그 다음에 크롬 앱 스토어, 아마존 스토어, 페이스북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남보다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잡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본받을 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성을 자기네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미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커톤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꾸로 공급받아갖고 그거 개발이 되면 그 개발자에게 수익을 쉐어링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커넥트 앤 디벨로프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수익을 쉐어링하는 이러한 앱 투 앱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기존의 스퀴치라든지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또 관련된 이 노트를 할 때 우리가 손으로 쓰는 이러한 앱들과 또 결합하고 또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이거를 커넥트 앤 디벨로프먼트, 연구개발 방식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빠르게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자기 앱에다가 불어넣는 이러한 좀 오픈된 사고의 개발 방식도 필요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 앱을 개발해서 나갈 때는 이러한 방식은 어렵습니다만 좀 지나서는 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그 카톡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카톡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걸 자기 혼자 다 만들려고 하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죠. 크라우드 서비스도 안 되고 이것들을 전부 아이디어를 개발자들과 다른 앱들과 결합하고 아이디어를 들여 마시고 하는 커넥트 앤 디벨로프먼트 전략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거의 이런 추세로 새로운 창의성을 남보다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을 계속 독식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좀 타산지석으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리저널 엔트리 스트래티지인데 저희가 이제 국가별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국가에 만들어서 다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사람들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약간 캐릭터를 좋아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국 가서 곰을 때리는 게임 이런 거 하면 중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 기르기 이런 것보다 개보다는 팬더를 좋아하고요. 색도 아주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한 색 UI나 UX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마켓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중국 시장은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은 불법 다운로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앱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했어요. 디스커션을 제가 6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앱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전문가들, 앱 전문가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중국을 무서워한다. 왜? 여기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계속 다운로드나 받으면 우리가 손해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냐면 그걸 이용해야 된다. 그걸 불법 다운로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버냐 그랬더니 중국은 유료 앱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파냐? 무료 앱으로 만든 다음에 광고를 삽입시킨 다음에 거꾸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서 막 낚시질을 시키면 12억 인구잖아요. 그죠? 와, 이거 좋은가 보다. 우두두두둑 받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 구조 가지고 접근해서 돈을 못 버는데 거꾸로 첫 번째 전략은 그런 불법 사이트 가가지고 막 낚시질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 앱 진짜 좋더라 막 하면 어디 좋은가 봐 하면 하루에 몇백만 명씩 다운로드 가지고 우리랑 다른 거죠. 규모가. 예? 우리랑 규모의 경제가 다르니까. 그러면 거기서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두 번째는 무료로 한 다음에 인앱 퍼체이스를 활용해야 된다. 중독을 시킨 다음에 못 떨어지게 한 다음에 살짝 올려야 돼. 처음부터 팔면 얘네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느낄 때 그때 아이템을 팔고 업그레이드를 팔고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추가 수익을 계속 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마다 나가는 전략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계 시장을 동일시 보면 안 된다. 그 나라의 그 방법마다 나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릴 말씀은 바로 애니 디바이스, 애니 플랫폼인데요. 이제 MS에서, 이제 여기도 보입니다만 MS에서 이 앱 방식의 기본적인 윈도우 8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PC도 이제 저런 목 돌아가고 분리하고 붙이고 이런 PC가 나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애니 디바이스, 애니 플랫폼이 다 앱으로 점점 이제 바뀐 비로소 이게 원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년에 어떻게 이 애니 디바이스, 애니 플랫폼을 잘 활용할 거냐, 연계를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익 극대화의 전략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앱을 가지신 분들도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선수 필승,
빨리 움직여서 그 시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상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홍보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가지고 또 잡도 많이 열리는 그런 서울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제 기획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기획을 해서 이제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10월 18일 날 또 신도림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같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기회를 열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앱과 잡을 매칭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앱 아이디어 블링블링인데, 지금까지 해커톤 대회에서는 그 무슨 주제를 놓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꾸로 아이디어를 가진 고수들만 나와가지고 아이디어만 계속,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계속 오후 내내 한 사람당 테드 방식에 20분씩 나와서 이런 거 개발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거 개발하면 성공하겠다 라는 거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제가 이름을 앱 아이디어 블링블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앱 개발자 슈퍼스타 K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 이제 기존의 앱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앞으로, 또 여기에 에버노트도 와서 또 픽업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 픽업하는 그런 대회를 열 거고요. 앱 모니타이징은 앱을 개발하신 분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는 분들을 직접 모든 국내 투자자들 다 모아서 거기서 직접 상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많은 참여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앱 지원 센터는 지금 3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앱 플랫폼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2.0의 시대에 맞게끔 또 각 플랫폼별로 지원책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 그 다음에 뭐 스마트 TV 이런 시장, 또 뭐 아마존 시장, 또 뭐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 시장들을 각각 개별 지원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로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별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중기청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앱 시장의 생태계의 발전, 이 발전을 잘 활용하신다면 저희 그 창의성 있는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아마 전 글로벌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라고 기원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저희 생산본부도 정부의 건의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원책이 갈 수 있도록 제도나 뒷받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맡은 기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